안녕하세요. 아버님 때문에 이혼한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길 좋아하는 남편은 착해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성품이 좋아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달리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확실히 말을 하는 편이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둥글둥글한 성격의 남편에게 땡겼던 것 같아요. 저희는 1년이 넘는 시간을 연애했고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지요. 결혼 당시 어머님은 혼자셨습니다. 아버님과 이혼이나 사별을 하신 상태는 아니었고 어머님이 아버님을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내쫓으셨다 들었습니다. 원인은 아버님의 바람이었고 어디 계신지 모른다며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으셨지요. 남편도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을 쪽팔리다고 했는데 동네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랑 바람이 났더랍니다. 사실 아버님의 바람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고 어머님도 어느 정도는 이골이 나신 상태였기에 예전처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 어머님이 먼저 알아차리시곤 소위 주변 정리를 하셨는데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나서 어머님 귀에 아버님이 여자를 만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대요. 어머님께선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며 아버님더러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하셨고 아버님께서도 이제라도 진짜 사랑하는 여자랑 살아보겠다며 진짜로 나가셨다고요. 이후로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으셨기에 남편은 아버님이 어디서 객사라도 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이 식을 올리고 3개월쯤 되었을 무렵 그 아버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부부의 연이라는 게 그토록 끊기 어려운 일인가 싶기도 하고 솔직한 마음으론 저런 남자를 왜 다시 받아주시는 거지 싶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남편도 황당하다는 시기였어요. 몇 년 동안 어디서 소식도 없이 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온 아버님이나 그런 아버님을 받아주신 어머님이나 솔직히 어머님이 아버님과 어떻게 사시든 그건 제 알 바가 아니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 걱정은 할 수 있었지만 옳다 그르다 말 한마디 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아버님이 돌아오신 게 제 결혼 생활에 영향을 끼칠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여담이지만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지요. 저는 그런 기대는 애시당초 하지도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오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왜 아버님을 받아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더라고요. 며느리인 저도 몰랐고 자식인 남편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편과 헤어졌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에요. 아무튼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제가 왜 아버님을 받아주신 건지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아버님이랑 남편은 부자지간인데 당신 때문에 부자지간을 끊어놓은 것 같아. 그게 늘 마음에 걸리셨답니다. 제가 자식이 없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걸까요?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돌아오시고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어머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던 재산은 전부 아버님 앞으로 돌아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재산은 많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아버님께 그 재산 허투루 날리지 마시고 아껴서 쓰시라 했답니다. 행여 저희한테 뭔가 기대하지는 마시라 했다고요. 그런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솔직히 저는 크게 안심했어요. 행여나 아버님을 모시게 되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인가 봅니다. 항상 제 편일 것 같았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의 불호령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무건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저자세로 나갈수록 아버님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급기야 그날은 아버님께서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일이라면 떠올리기도 싫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안상 핸드폰 사용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때도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기가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조금 있다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제가 무음으로 돌렸는데도 연거푸 걸려오는 전화가 신경 쓰여 죽겠더군요. 결국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와 전화를 받으니 아버님께서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시아버지 알기를 개거시기만도 못하게 안다며 다짜고짜 상소리를 내뱉으셨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아버님은 됐고 현관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시냐 하니 물어보면 대답이나 하면 되지. 시아버지가 묻는데 왜 네가 다시 질문을 하냐입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도대체 왜 물어보시냐니까 됐답니다. 너 아니면 알 방법이 없냐면서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기분도 나쁘고 걱정도 되고 이어지는 회의 시간에도 도통 집중을 할 수가 없었지요. 퇴근 후 집에 도착했다가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남편보다 제가 1시간 정도 퇴근이 빨라요. 저는 9시 출근, 남편은 10시 출근이라서요. 당연히 저는 평소처럼 빈집을 기대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마음대로 꺾어 신고 다닌 듯한 남자 신발이 현관에 있었습니다. 남편 신발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아봤지만 그래도 남편 말고는 올 사람이 없었으니 의아해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버님께서 트렁크에 러닝바람으로 거실에 계셨습니다. 황당해하는 저를 보신 아버님께선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왜 이제 왔냐며 저녁 좀 빨리 차리랍니다. 당신 배고파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라나요. 제가 어떻게 들어오셨냐니까 이 집엔 뭐 너만 사냐 내 아들도 살지 그러시더군요. 솔직히 남편에게 연락을 하실 거란 생각을 못했던 건 아니지만 남편이 설마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줄은 생각도 못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버님 눈을 피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묻자 남편도 한 번에 알아듣고는 일단은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쁜데 계속해서 아버님이 전화를 걸어오시고 거기다 욕을 해대시니 방법이 없었다면서요. 남편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일단은 알았다 했습니다. 이미 집안에 들어와 계신 분을 내쫓을 수도 없고 하지만 환장하겠더라고요. 저희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해결하는 편입니다. 자주 시켜 먹기도 하고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갑자기 오신 아버님을 대접해드릴 만한 메뉴가 있을리 만무했지요. 남편이 오면 외식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저는 저대로 방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거실에 널브러져 계신 아버님 때문에 제가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한 그때 아버님께서 안방문을 벌컥 여셨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노크도 안 하시고 문을 열면 어쩌시냐고 한마디 했더니 아버님께선 방에서 뭔짓거리를 하고 있었길래 그러냐면서 너 뭐 이상한 거 보고 있었냐입니다. 요새는 여자들도 그런 거 다 본다더니 너도 그런 거 보냐면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실실 웃으시는데 솔직히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다행히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일단은 나가서 저녁을 먹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집 근처 부대찌개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내내 아버님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볼 만큼 기분이 나쁘고 비위가 상하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님께선 멋대로 냉장고를 살피시곤 저더러 포도를 씻어달라 하셨습니다. 한 송이 씻어드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와 남편더러 나와서 이리 좀 앉아보라 하시더군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하니 당신이 이제 갈 곳이 없게 되었답니다. 당황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 물으니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런 줄 알지 넌 아까부터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었었냐며 여자가 말이 많으면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답니다. 아버님의 수준 떨어지는 언행을 모르던 바는 아니었으나 아무튼 알고 보니 얼마 전 전세가 끝났고 그 보증금은 말하려니 또 열불이 올라오네요. 그 보증금은 유흥비로 다 탕진하셨답니다. 제가 알기로 어머님이 사시던 빌라 보증금이 4천 정도였는데 그걸 한 달도 안 걸려서 다 쓰신 거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희더러 당신을 책임지라는 소리셨습니다. 뭐가 할 데 없는 애비를 버릴 거냐는 식으로 완전 배째라고 나오시는데 환장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니까요.
그런 아버님께 남편은 이렇다 저렇다 말도 똑바로 못하고 일단은 알겠으니 방법을 생각해보겠다며 들어가서 주무시라 하더군요. 안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뭘 생각해보겠다는 거냐고 나는 못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셨냐입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신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오냐고, 그리고 어머님만 도와주셨냐, 나는 뭐 빈손으로 왔냐고 따졌더니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다만 어머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셨으면 그 돈은 자연스레 아버지 몫이 되었을 거 아니냐는 신박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지금 제정신이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따지니 남편도 자기도 미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아버님만 살아계신 건데 그런 아버님을 그럼 내쫓냐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냐며 오히려 저에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장인어른이었어도 이러겠냐면서요. 결국 남편과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나를 샜습니다. 아버님은 개의치 않고 안방까지 들리게 코를 골며 주무시대요. 속도 편한 양반이시다 싶었지요. 저는 남편에게 그래 당장 가실 곳 없다는 분 내쫓지는 않겠다. 대신 나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식사 새끼 차려드리는 것조차도 바라지 말라고요. 남편은 못마땅한 듯 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이 드신 아버님께 알아서 차려 드시라 하자니 마음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나마 아침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아버님께선 제가 차린 밥상을 보시더니 국도 하나 없고 아침부터 늙으니 목 막혀 돼지라고 이래놓은 거냐 하시더군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좋은 마음으로 해놓은 건데 욕이나 먹으니 기분이 좋았겠어요? 드시기 싫으시면 마시라 하고 치우려더니 냅두랍니다. 시애비가 한마디 했다고 뽀로로 성질 부리는 꼴 좀 보라나요. 출근도 해야 되고 아침부터 영양가 없이 짐 빼기도 싫어서 간신히 눌러 참았어요. 그렇게 3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디 외출이라도 하셨나 생각하고 안방문을 열었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속옷 차림으로 저희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민망하고 낯뜨거운 상황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아버님 지금 이 방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선 당신 방이라고 준 방은 갑갑하시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당신이 이 방을 쓰고 싶다고 방을 바꿔 쓰자 하시더군요. 어처구니가 없는 아버님의 말씀에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어떻게 방을 바꿔 쓰냐고 물었습니다. 엄연히 저희는 이 집 주인이고 부부이고 두 사람이니 큰 방을 쓰는 거고 아버님께서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손님이시니 작은 방을 쓰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게다가 결혼할 땐 아버님이건 어머님이건 모시고 살게 될 거란 이야기도 없었고 솔직히 합가를 해야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아버님께선 당신이 이 집에서 가장 큰 어른인 만큼 큰 방을 쓰는 게 도리에 맞다고 우기셨습니다. 동서고금의 시아버지가 쪽방을 썼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들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아버님이 쓰시는 방 절대로 쪽방 아니었습니다. 단지 안방엔 붙박이장이 있고 작은 방엔 없고 그 차이였어요. 아무튼 저는 저대로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같은 소리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먼저 나서서는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나 부서지고 말았네요. 남편은 아버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한참 들어주더니 저에게 아버님 말씀이 틀린 것만은 아니랍니다. 저나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느라 기껏해야 자는 게 전부이지 않냐며, 하지만 집에 하루 종일 외롭게 쓸쓸히 계시는 아버님은 방마저 작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그러더군요. 그러니 이참에 안방은 아버님께 내어드리자입니다. 집에 계시는 아버님이라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자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아주 효자났다고 한껏 비아냥거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랍니다. 저더러 경제학과 나오지 않았냐면서
아버님께 안방을 내어드리는 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냐고 하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된 경위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남편 입장을 봐서 100번 참고 양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제가 쓰고 있는 안방을 내놓으라 하시니 사람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촥 흐르더라고요. 똥을 꼭 집어 먹어봐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하고 같이 살기로 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당신과 싸워야 하는 거냐고 지친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저더러 어쩌라는 거냐입니다. 돈도 없고 갈 곳 없다는 아버님을 내쫓기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겠냐고요. 이 와중에 저를 더 열받게 한 건 아버님이 보여주신 태도였습니다. 차라리 좀 미안한 척이라도 하고 계시면 저도 부모가 있는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님께 그렇게 모질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은 남편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더 기가 사셨는지 역시 내 아들 옳은 소리만 한다는 둥, 저같이 독한 여자랑 사는 아들이 불쌍하다는 둥, 그리고는 급기야 남편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밖에 나가면 괜찮은 여자가 발에 채이게 널렸는데 절 내보내고 당신이랑 둘이 살잡니다. 살림도 안 하고 기만 센 여자 데리고 살게 못 된다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쳇말로 꼭지가 돈다고 그러지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양보를 해서 아버님을 받아들였는지 분통이 터지더군요. 남편에게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아버님 말씀대로 어디 가서 좋은 여자 있나 한번 찾아보라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서 혹 달린 이혼남에게 어떤 얼빠진 물건이 들러붙을진 모르겠단 말도 잊지 않았고요. 그제서야 남편은 혼자 대신 불쌍한 시아버지가 서운해서 말을 좀 헛하신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이혼 소리까지 하냐며 저더러 너무한다고 어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라대요. 흔쾌히 그러라 했습니다. 한번 모르는 사람들한테 귀에서 피가 나도록 욕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려나 싶어서요. 하지만 뒤이어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제가 먼저 이혼하자 했으니 제가 유책 배우자라며 위자료를 줘야 한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상의도 없이 아버님을 신혼집으로 불러들여서 안방까지 내놓으라 하는 네가 유책 배우자지 왜 내가 유책 배우자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법대로 하자고 했네요. 뭐 뒷이야기는 안 해도 아시겠지요. 법대로 해봤자 아니겠어요? 살고 있는 집이야 어차피 전세였고 서울이 아니라 비싸지도 않거든요. 친정부모님이 이 모든 사정을 아시더니 얼마 남지도 않은 계약기간 알아서 살게 두랍니다. 계약은 어차피 제 이름이니 뭐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남편도 남편대로 알아봤는지 협의 이혼하자고 나오더라고요. 보나마나 아버님이란 혹이 달렸으니 지한테 불리한 상황인 걸 눈치 깐 거지요. 그렇게 예상보다 깔끔하게 갈라섰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나기 이틀 앞두고 남편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절 잡던데 감자나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자원봉사하며 살게 생겼냐고 앞으로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라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제가 정말 독한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았던 거 누구 덕인지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몸소 느껴보고 그리고 밤낮으로 후회 속에 살았으면 좋겠네요. 갈라섰으니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그 꼬라지 보면 제 속이 조금이나마 후련해질 것 같아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능력한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30대 솔로들끼리 모여서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모임이었어요. 당시 저는 학원과 과외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정작 또래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이 없었지요. 그래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경우 남편은 원래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라도 그런 스트레스를 날려보고자
모임에 합류했답니다. 저희는 모임 내에서 친분을 쌓아가다가 남편의 데이트 신청으로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1년 반이 채 걸리지 않았네요. 양가 어른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기도 했지만 그건 저희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아니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된 시작점은 남편이 회사를 관두면서입니다. 남편은 원래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경기가 시작되면서 남편의 회사에도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회사 내에서 흉흉한 이야기가 돌았답니다. 몇 살 이상은 다 자른다더라. 어느 부서는 날린다더라. 여기까지는 저도 남편에게 전해 들은 바라서 전후관계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남편 이름도 몇 차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모양입니다. 억울해하는 남편에게 저는 상사랑 이야기를 해보던지 아니면 차라리 하루빨리 이직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치사하고 더럽다며 회사가 여기밖에 없냐는 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아침에 사표를 써버리더군요. 원래도 성격이 좀 다혈질이긴 했지만 그렇게 경솔한 사람인지는 미처 몰랐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회생활을 1, 2년 해본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충동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솔직히 한심하고 실망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네요. 더 심각한 문제는 남편은 도통 재취업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비록 제가 돈을 벌고는 있었지만 제가 무슨 수타 강사라서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것도 아니고 제 수입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이직을 하든지 나가서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을 닥달을 해봐도 자기도 좀 쉬어야겠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무슨 돈밖에 모르는 아내처럼 몰고 가더군요. 카드값도 내야지, 대출도 내야지, 그나마 아이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아니, 내가 없다고 해도 돈 들어갈 곳 투성이었는데 남편은 이참에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다질 않나, 친구들을 만나봐야겠다질 않나, 사람 염장 지르는 소리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은 개똥으로도 안 듣는 남편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었기에 결국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혼 이후로 어머님과 정말 무슨 모녀지간처럼 가깝게 지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돌이 며느리돌이는 한다고 하고 살았으니 남편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끔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시더군요. 다 큰 성인 둘이 가정을 이루고 살면 뭐가 됐던지 간에 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당신을 귀찮게 하냐고요.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인데 이렇게까지 선을 그으실 수가 있나 싶어서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네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부에게나 있을 수 있는 시련이고 고난이라고 여기려고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 남편이 저 모르게 뭔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미련한 희망도 버리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저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소유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 수소문하던 중 과일청이 전망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 가면 널린 게 딸기잼이고 유자청인데 과일청이 장사가 되겠어 싶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솔직히 장사 미천으로 쓸 현금이 많은 상황도 아니었기에 다른 장사는 시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종목을 정하고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리는 좋으면서 세는 낮춰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2천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는 신혼 때부터 반반 생활비를 내고 있었고 나머지 벌이에 대해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남편이 벌어온 월급을 전부 저에게 맡기고 제가 관리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이 제 머슴이냐고, 왜 당신 아들이 벌어온 걸 제가 다 가져가냐고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지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 월급을 어머님이 관리해 주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어머님께 그럼 제 남편이 어머님 머슴이냐고, 왜 제 남편이 벌어온 걸 어머님이 관리하시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때만 해도 저 갓 시집 온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상대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님과 저 나름대로 합의를 본 게 둘 중 누구도 남편 월급에 손대지 말자는 거였지요. 남편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는 식이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그동안 모아둔 돈 좀 꺼내보라 했습니다. 그러자 한다는 소리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장사인데 왜 자기가 보태냐고요. 저는 남편에게 지금 3개월째 생활비를 전혀 안 주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받아쳤습니다. 장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당신이 안 벌어오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냐고, 차라리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면 나도 화는 내지 않을 거라고 막 쏟아내듯 싸붙였고요. 그제서야 남편이란 인간이 한다는 말이 미안하다며, 그런데 모아둔 돈은 잘 모르겠답니다. 당신 돈인데 잘 모르겠다는 게 무슨 소리냐니까 남편은 조금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님과 제가 남편 월급으로 전쟁을 치르고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였답니다. 저 몰래 남편을 찾아간 어머님께서 그래도 어미로서 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을 믿고 맡기라고 막말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보다 어머님이 낫지 않겠냐고 그랬답니다.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짜증나고 거슬렸지만 그땐 그런 걸로 따질 때가 아니다 싶었어요. 남편 돈이 어머님 손에 있다는 걸 안 이상 일단은 어떻게든 그 돈부터 찾아와야겠다 싶었지요. 그 길로 남편과 함께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이제 돈 관리 직접 해야겠다며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머님께서는 안 된다고 딱 거절을 하시더군요. 남편도 저도 어이가 없었지요. 남편 돈인데 못 준다고 하시니까 제가 어머님께 이런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러니 제발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신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남편보다 3살 어린 신우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귀여운 막내 공주님이라 부르시지만 제 눈에는 철딱선이 없는 사고뭉치 정도로 보입니다. 나이가 30인데도 걸핏하면 시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고 그 용돈으로 뭐 유용하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짝퉁 명품을 산다거나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는 식이지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어머님께 유학을 가겠다고 했답니다. 커피를 배우러 이탈리아에 간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드디어 당신 딸이 어떤 목표를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에 꽤나 감격하신 눈치였습니다. 애가 이렇게까지 해보겠다는데 가족으로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며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유학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신우가 유학을 가건 말건 전 관심 없다. 하지만 왜 제 남편 돈으로 그걸 대주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정작 돈의 주인인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어댈 뿐 어머님께 이렇다 저렇다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불쌍하고 한심한 인간, 또 어머님 기세에 눌렸구나 싶어서 안쓰럽더군요. 남편이 정확히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 앞에서 남편은 늘 기가 죽어 있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장남이라 하면 껌뻑 죽는다던데 저희 시댁은 달랐지요. 어쩌면 재혼 가정이라 더 그런가 싶기도 해요. 아버님은 남편에게 새아버지셨고 신우는 지금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이야기하며 곱씹어보니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같은 여자로서 보고 있으면 어쩔 때는 안쓰럽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만큼 아버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쓰시는 게 눈에 다 보인달까요? 그래서 더 보란듯이 남편을 밀어내시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제 나름대로 짐작만 할 뿐이지 어디다 물어보진 못해서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어머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해요. 어쩌다 한마디 하더라도 금세 쭈그러집니다. 그런 남편이 불쌍해서 이혼하잔 생각이 들다가도 항상 결국엔 그 말을 못했어요. 나라도 안 챙기면 이 인간을 누가 챙겨줄까 싶어서. 결국 장사는 제가 가진 돈 2천에 친정 부모님에게 빌린 2천을 보태 총 4천을 들여 시작했습니다. 놀고 먹는 남편을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당신도 나오라고 해서 잡일을 시켰어요. 잡일을 해봤자 과일 상자 나르고 과일 세척하고
근거리 배달 가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봤자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었고, 엄밀히 말하면 제가 사장 남편이 직원이 되었으니 어머님도 가타부타 말씀하실 상황이 못 되었지요. 처음에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내가 뭐 한다고 이 짓을 시작했나 땅을 치고 울던 적도 있어요. 친정 부모님 돈만 끌어다 쓰지 않았더라면 정말이지 못해 먹겠다고 드러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는지 한 1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대요. 운 좋게도 방송을 한번 타게 되니까 전국에서 전화로 인터넷으로 주문도 들어왔고요. 그렇게 장사한 지 2년쯤 지나선 상가 구석진 곳에서 잘 보이는 곳으로 매장도 옮기고 수입도 한 달에 1,000 가까이 가져갈 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친정에 빌린 돈도 이자를 얹어서 갚았습니다. 2,000을 빌렸지만 3,000으로 돌려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신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너무 힘들 때 도와주신 그 마음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남편은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자기가 할 말은 하나도 없었지요. 어머님이 남편 돈을 돌려주시기만 했어도 저도 친정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양쪽 부모님께 공평하게 잘해드렸을 테니까요. 아,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신우 이야기는 진짜 할 때마다 열불이 납니다. 커피를 배운답시고 유학 간 신우는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유학생 남자랑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남자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기도 따라 들어오대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고 뭣도 아니었는데 신우 혼자 오바를 한 거였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서 헤어졌고, 그런 와중에 까먹은 돈이 얼만지. 이후로 쇼핑몰 한다고 까불다가 돈 까먹고 공무원 준비한다 까먹고, 저희가 과일청으로 자리 잡는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신우는 지 오빠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벌어온 돈 야무지게 다 까먹었더라고요. 하긴 신우 욕할 게 아니지요. 철딱선이 없는 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신 시부모님이 문제고 천치마냥 지 돈 달라고 고집 못 피운 남편이 문제였지요 뭐. 하루는 어머님께서 이야기를 좀 하자시더니 저더러 신우 걱정이 안 되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 살아계시고 오빠인 남편도 있는데 제가 못하러 신우 걱정을 하겠어요? 하지만 차마 그렇게 대꾸할 수는 없으니 무슨 일 있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네 신우도 시집가고 하려면 뭐 돈이라도 얼마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시더군요. 역시 돈 이야기 때문에 부르셨구나 싶어서 하마터면 웃음이 다 나올 뻔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보자고 부르실 때부터 돈 이야기 하시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준비한 대로 저희도 돈 없다는 거 아시지 않냐고 딱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선 장사 잘 되는 거 다 아는데 뭘 내숭을 떠냐며 저더러 그러지 말고 돈 좀 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더군요. 강압적인 어머님의 태도에 저라고 긴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휘둘리지 말아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처음 장사하려고 할 때 생돈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벌어온 돈만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시지 않았냐. 그리고 그 돈으로 신우 뒷바라지 하셨지 않냐. 그래놓고 또 우리한테 신우 뒷바라지를 부탁하시는 거냐고 정말 너무하신다고요. 신우 뒷바라지건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건 저희는 당장 도와드릴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다고. 그러니 저희한테 이런 걸로 부담 주지 마시라 했습니다. 제 강경한 반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어머님께선 그럼 신우를 데려다 일을 시키라셨습니다. 그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그나마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만 일을 하니까 돈도 그만큼 가져가는 거지 신우까지 끼어들면 남는 것도 없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다못해 뭐 한번 생각해보겠다도 아니고 무슨 말만 하면 안 된다 소리만 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기도 싫고 쓸데없는 희망을 가지시게 하기도 싫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절대로 신우 뒷바라지 할 생각이 없고 신우를 저희 가게에서 쓸 생각도 없다고 말이에요. 제가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자 어머님께선 씩씩거리시며 분을 못 삭히시더니 급기야 저더러 꼴도 보기 싫다고 눈앞에서 꺼질하셨습니다. 원체 경우 없으신 분이기에 저도 그 정도 상소리에는 눈도 깜짝 안 하거든요. 알겠다고 건강히 계시라고 인사드리고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벌써 전화로 한 소리 하셨구나 싶어서 마음이 좋질 않았지요. 그래도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남편에게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정말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랬냐고 묻더군요. 돈도 못 해준다, 일도 안 시켜준다 그랬냐고요. 원망 섞인 듯한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서운하고 갑갑하고 그때 그 기분은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남편에게 맞다고 다 안 된다 그랬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 입장도 생각을 좀 해주지 그랬냐입니다. 당신 입장? 무슨 입장? 그럼 해주자고. 돈을 또 대주자는 거냐고. 난 그렇게 못한다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뜨거운 불 앞에서 얼굴 익어가며 번 돈이라고. 난 이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애도 낳고 할 일이 많다고요. 남편은 고심에 빠진 표정을 하더니 그러면 저더러 가게를 하나 새로 차리자입니다. 그리고 전 그 새로 차린 가게에 가서 일을 하래요. 자기는 지금 가게에서 신우랑 둘이 일을 하겠다고요. 제가 당신 누구 닮아서 그렇게 염치도 없고 뻔뻔하냐고 물었습니다.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장사하는데 끼어들어서 먹고 살게 해주니까 지금 나더러 나가라는 거냐고. 나갈 거면 당신이 나가서 신우랑 가게를 차리든 어쩌든 하라고. 미쳤냐고 써붙였네요. 이제 보니 어머님부터 다들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냐. 이 말을 하면 씨가 먹히겠구나 안 먹히겠구나 생각을 안 하냐고 싸잡아서 욕을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친정엔 1,000만 원씩 톡톡 주고 신우는 꽁으로 1,000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일을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안 된다 하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돈 2년 동안 헤쳐먹은 거 보고도 정신 못 차리냐니까. 그건 자기 돈이니까 전 신경 쓰지 말랍니다. 왜 간섭이냐고요. 그제서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깨달음이 들더군요. 내 딴에는 지네 엄마한테 지 어떻게든 지켜주고 챙겨주려고 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지가 당하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막말로 제가 무슨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고마운지도 모르는 사람 챙기느라 진을 빼나 싶어서 머릿속이 복잡해 잠깐 숨을 고른 뒤 남편더러 나가라 했습니다. 정말이지 30분의 정막 끝에 제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냥 나가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지 엄마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저한텐 그동안 자기 일한 거 돈으로 달랍니다. 그 돈으로 자기도 가게 차린다고요. 신이 도왔다고 표현해야 할지 정말 다행히도 저는 남편이 매일 몇 시에 나와 무슨 일을 하고 몇 시에 집에 들어갔는지를 매일같이 기록해두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시급 계산해서 보내준다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꼴랑 일해놓고 자기가 무슨 얼마나 큰 기여라도 한 것 마냥 으스대는 꼴이라니.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했습니다. 2년간 남편이 일한 거에서 공동생활비를 비롯해 제외할 건 제외하고 나니 1,0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먹고 떨어지란 심정으로 그 돈 주고 협의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후회하지 말랍니다. 저도 했는데 자기라고 못하겠냐고요. 실컷 얼마든지 잘해보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엊그제 지인을 통해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제빵기술 배워서 카페 차린다고 프랑스 간다고 해서 저한테 가져간 돈 또 죄다 털린 모양이더라고요. 어쩐지 그래서 엊그제 남편한테 전화가 왔었구나 싶더군요. 아들 돈 홀랑 털어먹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며느리 돈까지 홀랑 털어먹으려던 시가족 거지근성도 문제지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려는 남편 호구근성이 더 문제예요. 연락 받아봤자 잘못했다고 빌거나 어디 돈 더 받아낼 거 있는지 구걸하려고 건 전화일기 안 봐도 뻔하지요. 이제 와서 생각 고쳐먹고 후회한다고 한들 제가 마음이 떠났는데 다시 받아주겠어요? 전화는 가볍게 무시하고 더 마주칠 일도 없게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야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 시간을 친구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입니다. 친구로 지낸 시간이 길어서인지 사귀는 동안 서로 큰 다툼 없이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남녀 사이로 서로를 대한 건 2년 정도이고 이후로 양쪽 집안 어른들의 축복 아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저의 결혼 생활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건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입니다. 상견례 때까지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셨던 아버님께서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후부터 손주 타령을 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저와 남편은 원래 한 1년 정도는 신혼을 즐기다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오랜 친구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뭔가 마음이 바빠지셨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분처럼 당신도 하루아침에 죽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기 시작하셨지요. 결국 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겨 저희는 신혼 없이 바로 아이를 갖기로 했네요. 하지만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되질 않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제 몸 어디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몰고 가시더군요. 시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과 억울한 마음에 결국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저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하고 남편 역시 정자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남편은 크게 충격을 받은 눈치였지요. 특히 시부모님께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병원이 돌팔이인 게 분명하다고 저더러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 하셨습니다. 무조건 원인을 저에게서 찾으려는 시부모님과 그때 큰 소리를 내며 싸웠습니다.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대들었다고 그걸로 또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아무튼 그 이후로 시부모님께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댁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3교대로 일하는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 눈에는 저는 마치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며느리이고 남편은 뼈 빠지게 일하는 불쌍한 아들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더러 걸핏하면 사람이 그렇게 책상 앞에서 할딱거리고만 있는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고 몸으로 뛰어야 된다고 그러시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2개, 3개씩도 한다더라. 툭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그렇게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한 번은 듣다 못한 제가 그래서 저더러 투잡디라고 하시는 이야기세요? 낮엔 집에서 일하고 밤엔 어디 배달이라도 갈까요? 그랬더니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지 못할 건 또 뭐냐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곱게 커서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요. 남편이 저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하는데 너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소리야 당연히 하셨고요. 듣고 있는데 정말이지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서 그러면 어머님도 나가서 일하시라 했습니다. 어머님 연세에도 어떻게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뭐라도 하려는 어르신들 많다고요. 당연히 이 이야기는 남편 귀에 들어갔고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고생하니 속이 상했을 것이고 그러니 못할 이야기가 뭐 있었겠냐며 저더러 죄송하다 사과하고 넘어가라 했습니다.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아무리 은퇴하셨다지만 노후 준비도 안 되어 계시면서 일도 안 하시고 툭하면 우리한테 10만 원만 20만 원만 하시는 것도 부담스럽다고요. 게다가 당신 누나는 일하냐 물었습니다. 신은의 집은 아예 외벌이에요. 식품회사 영업직원으로 뛰는 신우 남편이 한 달에 200 좀 넘게 벌어온다는데 신우는 그것만 보고 살거든요. 솔직히 신우네가 외벌이건 말건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툭하면 저더러 나가서 돈 더 벌어라 어쩌라 하시니 자연스레 신우네랑 저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 딸한테는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시면서 이런 마음들이 저도 모르게 쌓여서 어머님께 그런 소리가 나갔던 것 같네요.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희 관계는 전보다 더 대면대면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며느리 도리를 한답시고 연락드리고 생활비 보태드리고 솔직한 말로 책 잡히지 않을 정도는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께는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졌겠지만요. 그러던 와중에 신우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신우와의 사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고 평소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 인사를 전했고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통장으로 30만 원 보내주었습니다. 다른 올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딴에는 그래도 굳이 임신한 신우 만나서 인사치레하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러 어머님의 생신이기도 해서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산후조리로 이어졌어요. 어차피 출근하는 사람도 아니니 별 걱정은 없겠다 싶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신우는 도우미를 쓰네 어쩌네 그러고 있는데 슬쩍 신우 남편 표정을 보니까 좋지가 않더라고요. 형편이 뻔한데 도우미를 쓴다고 해서 저러나 싶었지만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어머님과 신우가 하는 말에 기계적으로 호응만 하고 있지요. 그때 신우가 저를 보더니 올케가 도와주면 되겠다고 그러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흘려듣던 저는 신우의 그 말에 깜짝 놀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냐며 또 한 번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어디 복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남한테 아이를 맡기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살도 빼야 하고 라며 말끝을 흐리더니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저더러 그냥 봐달랍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상황에서 열을 내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시부모님이야 그렇다 쳐도 신우 남편하고 저희 남편까지 전부 다 침착하게 조용히 저와 신우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더라니까요. 짜증이 난 제가 형님이 살을 빼던 춤을 추던 제 알바는 아닌 것 같고 굳이 아이를 맡기셔야겠으면 어머님도 계시고 아니면 시댁도 있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손사래를 치시며 남들 놀러 다니느라 바쁜데 당신만 애하고 신랑이 하기 싫답니다. 상황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 가만히 있어봤자 덤튀기나 쓰지 싶어서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먼저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시댁을 뛰쳐나오니 남편도 곧이어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따라 나왔구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은 순간 저더러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나오면 어쩌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 인간도 한통속이구나 생각하니까 서글프더라고요. 나더러 그러면 어쩌라고 까라면 까야 되는 거냐고 저도 있는 대로 성질을 부렸어요. 남편은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보잡니다. 이야기나마나 오는 내내 앵무새처럼 신우 입장도 생각해보라는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오죽하면 택시 기사 아저씨가 두 사람 다 그만 좀 하라고 시끄럽다고 하시고 남편은 또 아저씨가 뭔데 남의 일에 간섭이냐 그래서 싸움 날 뻔하고 1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후로 대략 보름 동안 남편하고는 정말 필요한 말만 한두 마디 주고 받았을 뿐 대화를 할 게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을 안 하고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서 저희 결혼 생활에 아주 기름을 가져다 들이부으셨어요.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하고도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신우의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쯤 앞두고 어머님의 호출로 다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 말만 따라 그 집안의 하나뿐인 며느리였던지라 안 간다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도착하자 신우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반가운 척을 하며 아는 체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무슨 작전이라도 짰는지 평소와는 달리 저에게 어찌나 사근사근하고 다정하던지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음흉한 속내를 오래 숨기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이자 신우는 다시 산후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가족들은 다 같이 짝이라도 한 듯 신우가 저에게 조를 수 있도록 소위 판을 깔아주는 분위기였지요. 신우는 다시 저에게 자기가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를 도맡아 달라 했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돈 때문에 이러냐 물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갈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도 안 낳아본 나한테 뭘 믿고 산후조리를 부탁하냐고. 그리고 신우도 시댁이 있고 여기 시어머니, 그러니까 신우한테는 친정어머니시지요. 어머님도 계신데 왜 하필 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왜 가만히 있는 당신을 끌고 들어가냐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신우는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을 저한테 다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무조건 제가 봐줬으면 좋겠답니다. 어머님께선 그런저더러 지 신우가 저렇게 안달복달 부탁을 하는데 치사하다며 그냥 좀 봐주면 어디가 덧나냐며 좀 봐주랍니다. 너는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어도 그 잘난 회사에서 월급 주지 않냐면서요.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보셨어도 그렇지 집에서 놀고 먹는데 돈 주는 회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답니까? 어머님께서 늘 제가 하는 일을 깔보고 무시하시는 건 알았지만 온 가족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태도를 보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하는 건데 돈을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남편이 달린 입이라고 옆에서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산후조리를 못하는 거지 남한테 엉겨붙는 게 아니라고 쏴붙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나라에서 나오는 양육수당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저에게 주겠답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2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이어지는 신우의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걸로 애기 분유값 하고 그러면 좀 남지 않겠냐고 그래요. 저더러 커피값이라도 하라나요. 신우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더 듣고 있을 필요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어찌됐건 출산 앞둔 사람 앞에서 싫은 소리 하는 것도 할 짓이 못 된다 싶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들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서운하고 섭섭하다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신우랑 관계가 제일 멀고 어려운 사람이 저 아니냐. 그런데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셨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온 가족이 나서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전 죽어도 못 해준다. 안 한다고요. 그리고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남편은 따라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토록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편이라곤 하나도 없구나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이튿날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외박을 했냐, 누구랑 있었냐 그런 것도 묻기도 싫더라고요. 남편을 본체만 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좀 하잡니다. 솔직히 전 이때까지도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미안하다 사과라도 하려고 그러나 싶기도 했고.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장모님은 요새 뭐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 인간이 갑자기 왜 우리 엄마 안부를 묻나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난해 교직에서 은퇴하시고 봉사활동으로 공부방에서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계셨거든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장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뭘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하겠다는 거냐니까. 어차피 좋은 마음으로 생판남의 집 애들 공부도 봐주시는 분이니 신은의 아이도 잘 봐주지 않으시겠냐고요. 아, 정말이지. 이 소리 들었을 땐 정말 제 입에서 쌍소리가 나갈 뻔했어요. 미쳤냐고. 왜 우리 엄마가 당신 누나 산후조리를 해주냐니까 뻔뻔하게도 저한테 너가 안 된다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해보겠다고 저더러 신경 쓰지 말랍니다. 자기가 전화해서 여쭤볼 거라고 저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된대요. 인간이 미치니까 눈앞에 뵈는 게 없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장모님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곧따위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냐고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한다는 말이 반대의 상황이었으면 자기 어머니도 저희 집을 도와주셨을 거라나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 말 한 번 잘했다고 그럼 그 마음씨로 당신 딸 직접 산후조리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못하러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따졌어요. 남편과 끝이 안 보이는 말싸움에 저는 조금씩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누구도 이성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에 전 남편에게
그만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산후조리가 걱정이면 당신이 회사 때려치고 가서 해주라고 그러면 되겠다니까. 누나 산후조리를 어떻게 남동생이 하냐고 저더러 억지 쓰지 말랍니다. 저는 못한다, 안 한다 산후조리를 해줄 바엔 차라리 당신과 갈라서는 게 낫겠다고 소리쳤고, 남편은 무슨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이 지금 큰 실수한 거랍니다.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 건데 그래야 가족끼리 정도 쌓이고 그러는데 넌 시집 올 때부터 그런 식이었다면서 이래서 가족들이 다 네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입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무리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옳은 소리하고 제 의견을 내비치는 게 시댁 식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끝까지 자기네 식구들 이상한 건 인정 안 하고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이 꼴이 난 제가 알겠다고, 내가 이상한 여잔가 보다고, 그러니까 갈라서자 했습니다. 이후로 저희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어머님께서 이때다 싶으셨는지 남편과 합세하여 마치 저를 유책 사유자처럼 몰아가더군요. 아이도 못 갖는 주제에 건강 상태를 속이고 시집을 왔다는 둥, 일도 안 하면서 살림도 똑바로 못한다, 이런 모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할 리가 없었지요. 남편 정자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부터 제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서류까지 어머님의 억지를 반박할 증거가 저에겐 다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함께 한 기간에 비해 많이는 아니지만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처음으로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갈라서려던 생각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 진흙탕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신우는 아이를 낳았는데 솔직히 아이가 무슨 죄인가 싶습니다만 아이가 심장이 안 좋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이것마저 제 탓을 할 때는 정말이지 사람으로도 안 보이대요.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마음 좀 곱게 쓰시라 그랬습니다. 후손들이 벌 받는다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자유의 몸이고 너무 편안합니다. 지금은 체력 관리에 힘쓰며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오롯이 제 인생에만 신경 쓰고 지낼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